알렉산드르 쇠데르베리지요, 이원열 옮김, 김용민 각색, 임대웅 연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악명 높은 연인, 최종열. 이 드라마는 북로드 협찬으로 꾸밉니다. 의식이 없는 아들 옆에 앉은 어머니의 모습은 볼 때마다 슬픔을 자아냈다. 그는 아래층 가게에서 산 카드를 손에 들고 있었다. 시간을 보낼 겸 소피와 카드놀이라도 할까 싶어 산 것이다. 하지만 막상 마보니 방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투명한 벽이라도 솟아나 있는 것 같았다. 그 벽이 옌스를 소피와 알베르트의 삶에 끼어들 수 없게 했다. 그의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공포를 일깨우며 그들이 바라는 온기 속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 알베르트, 오늘은 어린 왕자 마지막 장이야. 너의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그 꽃에게 내가 바친 그 시간들이야. 소피는 앉아서 책을 읽으며 얼굴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누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를 때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옌스는 돌아서서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토미는 상사에게 불려갔다. 우리가 파악한 게 어디까지인가, 토미? 토미는 의자에 기댄 채 테이블을 바라봤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지점에 몇 초 정도 초점을 맞추다가 고개를 들었다. 라르스는 불안정했습니다. 구닐라는 그를 걱정했고요. 제게 지나가듯 한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라르스는 제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고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구닐라에게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공격적으로 위협했어요. 최근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차례차례 세상을 뜨자 더욱 균형을 잃은 것 같습니다. 상사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웠다. 토미는 말을 이었다. 라르스는 재활원에 들어갔지만 며칠 만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에 구닐라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어요. 어쩌면 도움을 요청하려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닐라가 다음 날 아침 그의 아파트로 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라르스는 구닐라를 쏘고 자살했습니다. 아주 강한 약에 취해서 한 행동이 아닌가 짐작할 뻔합니다. 무슨 약인데? 처방전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케토간입니다.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그는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도 말썽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구닐라가 그의 약물 중독이 다시 심해져서 통제불능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여자친구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들이 진행하던 수사는? 그게 좀 이상합니다. 사무실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시보고서 몇 개, 사진 조금, 사건에 관련된 메모 몇 장 말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 정말? 토미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들었다. 구닐라가 자기는 이런 식으로 일하겠다고 우리를 설득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구닐라의 제안을 전부 받아들이고 백지 위임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란 결과가 나오지 않자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재정적인 지원이 끊길 거라며 걱정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액터르는 어찌 됐는가? 구닐라에게서 받은 정보를 전부 다 넘겼습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요. 법의학팀이 도와주기만을 바라야 할 겁니다. 액터르 도망갔지? 예. 모든 정규 경로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총격전이 일어났을 때와 거의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원한 관계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일에는 이상할 정도로 물음표가 많이 달려있는 것 같지 않나, 토미? 그렇습니다. 구닐라와 에리쿠는 우리 친구였어, 토미. 평판도 좋았고 그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네. 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톡홀름 8월. 소피는 알베르트를 조수석에서 휠체어로 옮겼다. 2주 전 알베르트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 빛을 보자 소피의 모든 불안이 사라졌다. 알베르트가 깨어나서 본 사람도, 처음으로 질문을 던진 사람도, 지금부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고 나서 분노를 표출한 사람도 소피였다. 알베르트는 이틀 후에 울기 시작했고 나흘이 지나자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제 그녀가 슬퍼할 차례가 됐다. 그 다음에 알베르트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소피는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다. 병원에서 엑토르를 처음 만난 날부터 구닐라의 일과 협박을 당한 일까지, 자기가 스페인으로 도망쳤던 순간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알베르트는 엄마를 이해하려고 했다. 여덟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나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었다. 비가 쏟아졌다. 소피는 위층 발코니를 지붕 삼아 차를 마시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집 반대쪽에서 자갈 위를 구르는 타이어 소리가 났다. 발소리가 다가왔다. 앞문에 벨이 울린다. 안토니아 밀레르 경감입니다. 소피 브링크만 씨? 네. 제가 혹시 방해가 됐나요? 소피와 안토니아는 테라스에 앉았다. 소피가 차를 권하자 안토니아는 고맙다고 했다. 집이 참 아름답네요. 고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밀레르는 저희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것 같았다. 여기서 아들이랑 둘이 살아요. 남편은 사별한 지 여러 해 됐어요. 이해해요. 저는 미혼인데 시내에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남향이죠. 올여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왜 내가 사우나에서 사는 걸까 생각했어요. 소피가 본론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안토니아는 당황해서 말을 꺼냈다. 전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3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기사는 신문에서 읽어보셨죠? 네, 알아요. 뭐 어디선가 제 이름이 나왔나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러 오신 거겠죠?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 협조할게요. 밀레르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다. 구닐라 수사에는 별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건에 대한 자료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당신 이름이 나오긴 했어요. 서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구닐라는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절 만나러 왔어요. 엑토르를 수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는 제가 담당하는 병동에 입원해 있었어요.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었거든요. 그런데 구닐라는 엑토르에 대해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게 전부예요. 액토르를 아시나요? 입원했을 때는 알고 지냈죠. 환자들과 가끔 그런 일이 생겨요. 친분이 쌓이는 거죠. 늘 그러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말이 쉽지. 환자들이 말을 걸어오는데 모르는 척하긴 힘들죠. 안토니아는 계속 질문했다. 질문이 많았다. 하지만 사소하고 얄팍하고 해될 것 없는 질문들이었다. 안토니아는 아무것도 몰랐고 수사를 진전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녀는 누가 이 사건을 담당했는지도 몰랐다. 액토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그 무엇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게 없었다. 알베르트가 휠체어를 타고 테라스로 나오는 바람에 그들의 대화가 끊겼다. 햇빛에 그을린 소년이 휠체어에 탄 것을 보고 안토니아는 조금 놀란 듯했다. 안녕. 내 이름은 밀레르야. 알베르트예요. 제 아들이에요. 여름방학이 아직 일주일 남았어요. 저는 이제 평소 생활로 돌아갈 때라고 말했는데 넌 그 말은 들을 생각도 없지? 응? 소피는 아들의 머리에 입을 맞췄다. 지금까지 알렉산데르 쇠데르베리 지음, 이원열 옮김, 김용민 각색, 임대웅 연출, 보이스비 그네셔스 출연의 라디오 소설 악명 높은 연인과 함께하셨습니다. 드라마 제작에 협력해주신 북로드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